서울이 지금 보면 전국 수요 입주도 보여주고 경기도 수요 입주도 보여주는데 네. 서울 입주 물량 보면 26년 동안 진짜 팍 꺼졌죠. 네, 이거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시청자분들도. 네. 네, 제가 여기서는 조금 펜을 써서 네.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기 빈 공간 있죠. 네. 이것만큼 에너지가 생성될 거다. 아,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 상승 에너지가 이만큼 상승이 될 거고. 텅 비었습니다. 네, 첫 해보다 두 번째 해가 조금 더 가속도가 붙을 거고요. 세 번째는 더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재명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딱 맞네. 여기가 5년 차네요. 그러네요. 네네. 어떻게 될지 이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사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시장이 부족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이제 비아파트로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뭐 빌라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 그쪽 시장이 완전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쓸 수 없는 상태에서 공급 부족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솔직히 이 수요 공급이 부족한 거는 나라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급을 조절하든 뭐 이렇게 해서 원래 인허가 착공 물량이 부족하니까 빨리 해줘야 된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에는 지금 보면 24년부터 쭉 이제 없어요. 공급이 없어. 뒤쪽에 이제 강남구 요번에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있었던 거랑 뭐 서초구 방배 이쪽밖에 없어요. 없는 거죠 거의 이제. 그나마 이제 동대문구가 이번에 있어가지고 강북 쪽에 11,000세대가 올해 끝나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강북 쪽에 동대문구 이하 쪽으로 원래 집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면 동대문구까지도 지금 하방압력이 있는 거라서 장인뉴타운까지 그 밑에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거기까지는 좀 보면 좋다. 장인뉴타운이 여기 있고 광운대 역세권이 여기 있고 미미삼이 여기 있고 서울원 아이파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괜찮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북구가 더 노원구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미미삼을 왜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도 노원구 나름이다. 성북구도 성북구 나름이다 해서 오히려 노원구 월계동의 광운대 역세권을 끼고 있는 쪽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세가도 또 갈 거고 이제 2+2+를 하더라도 이후에 또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전세 매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기존의 제도랑 규칙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막 특약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4년이잖아요. 근데 나 그거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난 특약을 넣는 거지. 근데 그게 원래는 뭐 그거 안 해준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는 소송을 걸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세입자들이 오히려 맞춰주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가 올라가면 그런 풍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매매 거래량보다 전세 거래량이 확연히 많거든요. 서울로 비교를 해도 그렇고 전국을 비교해도 그렇고요. 5년 평균 했을 때 5만 건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네. 여기는 일반 건도 안 되게 5천 건 거래됐는데 매매 거래량은 5년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다 밑에 내려와 있죠. 23, 24, 25가 다. 네. 서울도 마찬가지로 다 내려와 있죠. 근데 전월세는 어때요? 반대죠. 5년 평균 전월세 거래량에 비해 다 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서울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지금 5만 건이잖아요. 여기는 20만 건이에요. 전월세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23년도에 매매 비중 19%, 전세 비중 46%, 월세 비중 30몇 %.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이 지금 전월세에 확 몰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있었던 대출 규제의 기준은 모든 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과한다. 결국에는 모든 대출에 DSR을 적용한다라는 게 기조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꾸냐 안 바꾸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힘을 쓰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수는 있는데 기조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기조예요. 그러면 모든 대출에 DSR을 넣겠다. 그럼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집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전세 대출이 안 나와. 그럼 그 집을 못 가겠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 거기 못 가네? 다른 데 좀 싼 데 알아보자. 두 번째는 아, 여기 못 가네? 그러면 전세 대출 나오는 것까지만 보증금 넣고 나머지는 반전세로 들어가자. 그럼 월세화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게다가 문제는 이번에 또 아직 건드리진 않았지만 이후에 향후 임대차 입법을 건드릴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고 하면 이제 전세 가격의 상승은 더 갈 거라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데 내가 매매로 갈 사람, 전세로 갈 사람이 봐야 될 지역들이 좀 달라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매매로 가장
핫하게 봐야 될 지역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가져왔어요. 여기서 봤을 때 4월 1일부터 끄는 건 알겠죠. 토지거래구역 해제 제지 지역 영향을 안 받는 기간부터. 네. 그렇게 했을 때 상승률 좋은 순으로 줄을 세워봤더니 강남, 송파, 양천구예요. 강남, 송파, 양천구를 보면 어때요? 강남, 송파는 강남 3구. 그 다음에 새롭게 떠오른 지역이 양천구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의 톤이 이런 거 있어요. 맹모의 지역 다시 떠오른다. 학군 파워 다시 시작된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양천구랑 목동이 뜨는 이유는 학군 때문에 뜨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재건축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재건축 지역이나 재건축 단지들이 다 뜨고 있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 시행인가 이후가 됐거나 관리 처분인가 이후가 됐던 지역 그런 단지들은 지금 떨고 있어요. 재건축 초과 이익하는 지가 눈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냐 아니면 가격을 가야 되냐, 약간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목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생각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왜냐? 너무 초기거든. 지금 막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제 막 조합 설립을 한 해 만에 이렇게 나오는 완전 초기 단계고, 이게 잘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10년, 20년 걸리니까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거는 이후에 고민이 되니까 우선은 가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게 이제 양천구인 거죠. 그리고 지금 신시가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이게 새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면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랑 완전 똑같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양천구의 상승률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11일까지 보면 양천구가 6월 1일까지는 1.89였거든요. 열흘 지났는데 2.27이 됐어요. 여기도 상승률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그러니까 강남구도 2.18에서 2.68로 올랐어요.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핫하고 비싸고 좋았던 지역들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고, 오히려 더 에너지가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후에 너무 걱정되는 건 원래 한 9월, 10월쯤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막 가격이 오르고 신고가 찍어주고 막 부동산이 이래. 명분을 주는 거예요. 역시 안 건드리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톤을 가져갈지가 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더 가니까. 전세 가격 상승은 지금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용산구 역시나 핵심 지역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목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도 얘는 한 번도 해제되지 않고 그냥 쭉 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보면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이게 다 새 옷을 갈아입으면 3만, 5만이 막 그 세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뭐 1만만 해도 미니 신도시급이다라고 했는데 그 규모가 엄청 나겠죠. 그래서 가구수가 엄청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이 재건축을 할 때 시군구청장들이 얼마나 그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허가가 빨리 나냐 안 나냐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양천구는 너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천구의 주요 업무지구의 1번의 1번이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양천구에서도 아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 목동을 어떻게 재건축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지. 그래서 다른 데는 재건축 그냥 따로 할 수 있는 정비 그 탭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메인에다가 1번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서 추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다 박아놨어요. 양천구 입구로 진심이죠. 재건축. 진심인 거죠. 완전 재건축의 진심인 지역. 근데 내가 구청장에도 그럴 것 같아.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네, 그거 너무 좋아. 지역 부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건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리모델링도, 재개발도 하고 있고,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뭐 모아타운도 하고 있고, 도심공공 복합사업단지, 뭐 가로주택 정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도 뭐 우성, 한신청구, 뭐 현대, 쌍용 이렇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공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까 신시가지 단지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비싸. 그러면 나는 그 손 놓고 있어야 돼? 아니지, 나도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면 눈을 돌릴 수 있는 데가 이제 리모델링 쪽까지 있는데, 그건 리모델링이랑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조금 이제 느슨해졌을까봐 한 번 더 바짝 고삐를 조여드린다면 목동을 10억대에 들어갈 수 있다. 10억 전후에. 감이 안 오시나? 10억이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목동 신시가지를 보면 여기 앞단지, 뒷단지라고 불리거든요. 네. 앞단지가 1단지부터 7단지, 8단지부터 14단지가 뒷단지거든요. 여기는 지금 20억 밑에가 없어요. 매물이. 그리고 여기 뒷단지는 18억에서 20억 사이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목동을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10억에? 10억 초반 가격에? 그 꿀팁을 제가 좀 이따가 곧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너무 비싸. 근데 앞단지가 더 좋잖아요. 가격도 비싸지만.
근데 여기 대장 아파트가 7단지잖아요. 대단지고 엮이고 있고 뭐 백화점, 맞습니다. 학군, 뭐 인프라 뭐 하나 빠지지 않잖아요. 7단지가 대장 아파트인데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추가 분담금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 막 지난번에 저쪽에 강남구에서 12억 나와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것처럼 분담금 너무 나오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거래하시는 쪽이 이제 목동 5단지예요. 지금 보시면 다 마이너스 붙어 있죠. 여기는 이제 지분율이나 이런 게 높아서 추가 분담금 없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환급. 근데 지금은 환급인데 조금 되면 줄거나 이제 못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부담은 덜하다는 거지. 그래서 7단지도 조금 마이너스 붙어 있는 애들이 있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낮아서 여기가 더 많이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동의 앞단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은 난 무조건 대장 아파트 같이 있는 걸 갈 거야. 그리고 뭐 작은 평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좀 붙기도 하잖아. 추가 분담금에.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난 추가 분담금 너무 부담돼서 못 들어가겠어. 나는 그런 분담금 없이 부담 제일 없는 5단지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난 속도가 제일이지. 재건축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시세 상승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6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걸로. 추진위원회 없이 그냥 건너뛰고 바로 추진위원회 그 조합 설립한다고 해서 지금 기대감이 엄청 뿜뿜하고 입주를 7년 생각하고 있어요. 7년 후에 준공해서 들어간다. 라는 그 원대한 품을 꿈고 있기 때문에 지금 6단지, 5단지, 7단지가 핫해요. 그래서 원래는 7단지 가격이 제일 비싸는데 지금 7단지, 5단지, 6단지가 매물이 좀 비슷한 가격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상황에 맞는 걸로 골라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걸 우선 현장 분위기를 알려드리고요. 네. 사실 목동도 신정동, 신월동, 목동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지금 그걸 못 갖고 그 PPT에 안 들어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우리 서울, 경기도 막 전국 시도에 있었던 것처럼 목동, 신정동, 신월동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가 10억이고 똑같은 15억이라고 한다면 목동에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 25년도 들어서 그러니까 23년, 24년에는 막 20억, 30억짜리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뭐 20억 미만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25년도에는 10억에서 15억 사이의 절대가를 가지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실수요자를. 이전에는 22년은 막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정말 누가 들어도 가치가 확실한 막 강남 3구. 잠산대청 이런 데로만 움직일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거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가격대가 낮은 분위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7, 8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고 대출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인 한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집을 찾고 있어 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지금 목동이 엄청 가고 있잖아요. 신시가지가 너무 많이 올랐어.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을 봐야 되냐? 그러면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리모델링은 좀 들어가기 좀 애매한 분위기가 됐더라고요. 왜 애매해요? 최근에 리모델링이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건 뭐예요? 파는 사람들도 있고 매물도 어느 정도 있고 매수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마음이 똑같아. 신시가지에 있는 단지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리모델링으로 가볼까 하는 수요가 있어서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럼 매도자는 왜 팔았을까? 잘 됐으면 막 잘 될 것 같고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안 팔고 매물을 걷어들여야 되는 게 맞는지 않아요? 근데 거래가 잘 됐어.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걸 매물 내놓고 팔았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 설거지를 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추이를 보니까 지금 한신청구는 신목동역 역세권 아파트예요. 네. 그리고 단지도 커요. 1500세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리모델링이 이전에도 추진이 됐었는데 재건축이 으쌰으쌰 잘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리모델링 안 하고 재건축으로 갈래 하고 한번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역세권이고 대단지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이게 끝을 봐서 새 아파트가 되든 안 되든 단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격이 여기 신시가지랑 같이 견인돼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갔겠죠. 근데 여기 목동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집 벽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긴 좀 생활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도 거래가 많이 되면서 여기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점프했잖아요.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근데 여기 리모델링 사는 사람들이 이걸 팔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겠어요? 더 좋은 데로. 그죠? 신시가지 들어가고 싶죠.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실거래가들이 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여기서 한 2억을 더 플러스 하셔야지 매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 비해 목동은 3억 정도가 실거래가로 올랐고요. 매물을 살려고 보면 거기서 플러스 2억을 더해서 지금 호가 기준으로 5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억과 25억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15억 전후로 형성된 가격이에요. 5억에서 7억, 5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더 주고 가야 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점프해서 가기는 쉽지 않은 가격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긴 들어가기 좀 힘들어. 그래서 지금 제가 갔다 온 지 좀 됐으니까 한 4주? 4, 5주 전부터 여기 있는 준신축 단지들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여긴 너무 많이 올랐고 가격이 비싸. 그리고 리모델링을 갔지만 여기는 가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실하게 볼지 안 볼지 몰라. 그리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준신축들이 훨씬 입지는 더 좋거든요. 학군도 똑같이 이용하고 여기 신시가지 단지들이랑 똑같이 이용하고 인프라도 똑같이 이용하고 그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더 좋은 건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쪽에 있는 준신축급들이 한 3년 동안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없었대요. 최근에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안 갔었던 거예요. 거기 3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지금 한 4, 5주 전부터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일주일에 3건에서 5건, 많게는 쭉 해서 10건까지, 한 달에 10건까지 거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부동산에서. 그럼 거래량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단지를 임장 들어올 때 부동산 사장님들이 전에 한 거래 안 될 때 갔을 때는 얼굴이 퀭하셨거든요. 근데 요번에 갔더니 얼굴에 후광이 나시더라고요. 광채가. 그러니까 거래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매는 다 소진이 됐고 이제는 이제 거기서 좀 호가 붙인 매물들이 나오고 거래가 되려고 한다라는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이쪽이 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임장을 갔을 때 여기 신시가지에 있는 단지 내 부동산들은 토요일인데 문을 닫았어요. 토요일인데도? 네.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해. 가격은 잘 나가지만 매물이 없어서 거래 못하니까 사장님들 어차피 문 닫아. 근데 여기는 거래가 잘 되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신나셔가지고. 그리고 계속 문의 전화 오고. 상담하는 도중에도.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추천하는 게 목동을 가고 싶다. 근데 가격대 저렴하게 좀 가성비 있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비싸. 그러면 10억대 전후로 했을 때 여기 있는 주식급들이 좋다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여기 이 단지들이 좋은 거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막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금매가 빠져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랐다. 가격이 떠있지 않다. 두 번째, 여기가 진행이 어쨌든 10년, 20년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단계를 밟으면 밟을수록 같이 견인돼서 갈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여기가 이주를 시작한다. 하나의 단지라도 이주를 시작한다. 바로 생각보다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니까. 네. 애들 전학 보내기 싫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멀리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주 수요 때문에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여기 신시가지 있는 단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잖아요. 네.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실거주 아니고 갭으로도 미리 사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갭 투자가 가능한. 그러니까 사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중에 실거주까지 하면서 이제 내 집 마련하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전세 끼고 사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자금이 아직 다 못 모였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놓는 걸로 가져갈 만한 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군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고등학교 끝내고 나오거든요. 보통 10년 정도는 살아요. 그러면 재건축이 뭐 10년, 20년 걸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진행이 그러면 한 개도 안 돼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아이들 제대로 학군 좋은 데서 애들 키우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호재도 가져가면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목동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가격대별로 10억대, 15억대, 20억대까지 이렇게 목동 안에서 골라볼 수 있다. 라는 걸 오늘 메인 디쉬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사실 목동은 재건축 이슈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계속 바람을 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험이 덜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시가지는 아니에요. 너무 올랐어. 단기간에. 지금 호가 매물로만 5억이 올랐어요. 한 올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 4개월 만에? 이걸 내가 사야 되냐? 나 같으면 안 사요. 뭐야, 목동 얘기하고 한참 좋다고 해도 뭐 안 산다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은 짧아도 10년, 길면 20년이에요. 중간에 출렁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한 번 경험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1기 신도시 특별법 나왔을 때가 1기 신도시가 제일 뜨거웠거든요. 지금 선도지구 나와서 한 거보다
그때 특별법 나온다고 할 때가 훨씬 뜨겁고 가격도 잘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우야무야 되고 뭐 마스터 플랜이 뭐 2년 3년 걸리네 하면서 이제 막 그게 늦게 될 것 같으니까 실망 매물이 엄청 쏟아져 나서 가격이 엄청 빠졌었거든요. 목동이라고 별다를까요? 저는 목동도 충분히 중간에 출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지금 호가가 너무 많이 붙었으니까 이후에 출렁임이 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 쫓아가서 떠 있는 걸 잡지 말아요. 네. 근데 문제는 얘는 앞으로 이 지역과 이 구역은 앞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잡을 기회를 노려야지 이후에 얘네가 가시화돼서 사업 시행이거나 조합 설립이 이후로 뭔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절대 못 들어가. 이 가격엔 절대 못 들어가요. 가격이 더 떠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완전 넘사벽의 단지로 이제 건너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지금은 10억, 20억 정도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하는데 막 50억 넘어가고 막 지금 뭐 원베일리 막 70억 넘어가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는 이제 그런 건 배제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동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70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30억은 당연히 가는 거고 40억, 50억도 좀 평형대에 따라서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미리미리부터 좀 봐야 되는 지역이 저는 목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시화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챙겨놓자. 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메인 디쉬로 준비를 했어요. 지금 기조대로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좋았던 지역들은 더 좋아질 거고 분위기가 안 좋았던 지역들은 더 안 좋아지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26년부터 이제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건 이제 전국적으로도 있고 이제 서울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목동을 제가 방금 좀 따끈따끈하게 엄청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목동이 잘 간다고 해서 강남 서초를 막 능가하냐 뭐 용산을 능가하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톤을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의 목동과 다르게 확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전에도 재건축이 좋은 건 약간 자산 점프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막 10억대였다가 20억대, 30억대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노리고 그런 기회를 좀 잡고 싶은 분들에게 좀 그쵸. 눈여겨보자라는 그쵸, 거지. 뜬금없이 뭐 강남 팔고 목동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행간을 잘 읽어야지. 아니 근데 아까 이 댓글에 이렇게 써 있으셔가지고 그래도 강남 서초가 좋다. 목동은 밑에다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런 거로 구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는 아니겠지. 설마 7, 8년 구독했는데 설마 그 정도 짬바가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톤을 세게 얘기해서 헷갈리셨나라는 생각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본인의 자산과 상황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항상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만이 다음이 기대되고 좋아지더라고요. 본인이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뭐 아무거나 너 얘따 가져라라고 아무도 안 그러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내 나라 임대주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네.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네. 지금이 맞나. 내가 갈 때는 살짝 떴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갈아타기도 자산 있으신 분들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제는 본인 주택을 팔지 않고 본인 주택 팔려고 하면 이제 거래도 안 되고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상급지를 막 벌써 날아가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하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계약금으로 미리 잡아놓고 이쪽은 전세를 놓고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갈아타기가 가능한 거지. 이걸 잡아놓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못 잡아놓고 이걸 팔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갈아타기가 어려운 시기가 이제 왔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26년 5월 9일 이전에 정리할 거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고요. 더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현금 확보를 조금 더 현금 확보에 노력하셔야지 않을까. 세금에 대한 긴장을 놓칠 수 없으니까. 왜냐면 이전에 역전세나 세금 했을 때 본인 집 막 똘똘한 거 팔아가지고 하신 분 대출받아서 세금 내신 분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양도세 중과배제는 내년 5월 9일이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 우선은 그렇게 보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연장을 해주더라도 연장해주면 너무 좋아. 근데 대비 안 되는데 연장 안 됐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의학 소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준비는 해놓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중에 이제는 사기가 어렵잖아요. 취득록세 중과 배제를 언제 해줄 거냐라고 봤을 때 쉽지 않거든요.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방 활성화 정책을 할 때 필요하지만 지방 해줄까? 그것도 조금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살 수 없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이상하고 막 세금 먹는 하마 아니고 나서는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고수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약간 꿀팁을 드릴게요. 전세를 그러니까 월세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을 새로 사지 않더라도 이전에는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이제는 월세화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추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모았던 돈이나 이제 자기가 저축했던 돈을 그걸로 일부 상환해서 그만큼의 이제 월세로 바꾸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이후에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에도 또 세금이 어떻게 나왔을지라도 그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또 낼 수가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진짜 많이 한다, 주변에서. 네,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는구나. 네네. 그래서 지금 고수분들은 다들 약간 그런 방식으로 바꾸니까 이렇게까지는 꼭 집어서 말씀을 잘 안 드리긴 하는데 다주택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